자, 지금부터는 민심의 향방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역시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여론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41%입니다. 41%. 더불어민주당 33%. 오차범위 밖에서 8%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0%. ARS의 면접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ARS는 뭔가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계음과 대화를 하니까. 그러나 이건 직접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100% 반영된 결과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얼미터 결과도 한번 보죠.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이 됐었죠. 46.5% 대 39%, 7.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RS 면접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조선일보 8%포인트 차이가 났던 그 조사 결과에서는 전화 면접 방식이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만큼은. 그리고 또 하나,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게 좋겠느냐라는 물음을 했을 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45%였습니다. 반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도 44%였습니다. 초박빙, 초접전입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올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를 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그 폭이 좁혀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였습니다. 민주당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자 여론조사 자체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놨을지 신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겸허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 했는데 앞서 짚어드렸듯이 지금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국민의힘이 8%포인트 앞선 걸로 나온 건데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보다 오른 그리고 역전됐고 심지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계엄 이후에 화들짝 놀란 가슴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탄핵이 과연 정상적인 탄핵이었나? 그리고 탄핵의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건 계엄 전에도 오래전 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채 5개월도 안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속된 말로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계엄이라는 상황 속에서 곧바로 탄핵으로 귀결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헌재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고자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탄핵이라는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대한민국은 지속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12월 말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본회의장의 모습,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됐을 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그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또 지금도 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국민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준욱 대변인님, 일단 민주당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보수의 과표집이다, 일시적 결집 현상일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좀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저런 말씀들이 여전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지난 한 달여간의 어떤 이 여론의 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하시고 또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과표집이라는 부분들도 좀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게 이 지금 보수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도 여전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나름은 이 프레임 전환의 효과 또 이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이렇게 또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이 당이 뭉칠 수밖에 없다. 뭉쳐야지만 이 앞으로의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2017년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보수 정당이 둘로 분열되는 과정을 겪고 거기에서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 네. 이제 당이 분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간다면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는 1대1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 네. 싸움 속에서는 보수 정당에서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렇게 또 이겨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낼 수 있는 사면 복권시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총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보수의 영향, 이 여론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도 어느 정도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네. 것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보수 그 지지층에서는 응답률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1대1 조사가 이제 이번에 계속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1대1 조사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거의 악마화하듯이 그 공격해 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붙여놓는 이 보수의 후보들 이런 후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국면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 여당이 뭉쳐야 산다라는 전략으로 네. 여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관건은 또 추이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진전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요. 어제 나온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8% 그리고 민주당이 36%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12월 3일 조사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12월 셋째 주죠.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우상향, 민주당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한 달 만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 대목입니다. 김광선 그렇죠. 이제 예상하지 않던 여론의 흐름이 네. 지금 반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랄지 그 측에서는 계속 과표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과표집이 된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왜 보수층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진보는 왜 응답을 안 할까? 진보는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표집이 됐다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의 결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에
진보 엄청나게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엄청나게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민주당도 기울이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일단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나라가 혼란하고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고 탄핵을 또 하면서 더 국정을 더 마비시키고 또 지금 권한대행에서도 계속 탄핵했다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까지는 윤 대통령이라는 축과 이재명 대표라는 축이 있었는데 이제 한쪽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축이 살아있는데 이 한 축이 살아있었는데 비상계엄 이전에 어떤 민주당이 했던 이상한 법을 만들어할지 이런 악행들이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업보로서 지금 역풍을 저는 불고 있다고 봐요. 네. 더군다나 어제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론조사 추이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이 질문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5%가 나왔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비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겨울에 샤워장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물을 틀었는데 찬물이 나오면 네. 화들짝 놀라서 이걸 확 꺾지 않았습니까? 그럼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또 계엄했을 때는 대통령이 그날의 새벽 상황, 밤 상황 여기에 포커스였는데 계엄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럼 계엄 전과 이후에 민주당이 뭘 했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수많은 29번의 탄핵과 특검과 그다음에 지금 요즘 느껴지는 게 네. 무조건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좀 불리하다고 한다면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고발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발하겠다, 방문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SNS 검열부터 해가지고 뭐 유튜브 검열 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일종의 전체주의적 그런 압박으로 국민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또 민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자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뭐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흑묘, 백묘. 사실상 쥐가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작 민생이란 건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막는 게 아니라 민생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민생은 여야가 합의된 반도체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봤을 때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을 얘기하느냐. 지역 화폐법. 본인의 어떻게 보면 25만 원을 더 주기 위한 그런 포퓰리즘 성격의 그런 법만 얘기하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양곡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쌀값이 내려갔을 때 일정 부분 세금으로 그걸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조 원 이상 들고 또 하나는 그 수많은 쌀들을 보관하는데도 몇 천억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 옛말에 곳간에 어떻게 보면 헛간에 창고에 쌀들이 많으면 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말은 그겁니다. 흑묘, 백묘론 얘기하면서 쥐를 잡겠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쌀을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쥐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유에 대해서 양곡법 상황까지 이제 적용해가지고 묘사를 좀 해주셨는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네. 반영이 된 수치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좀 더 좁혀 들어가 본 여론조사 수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가상 대결 조사인데요. 지금 앞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김문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46.4, 이재명 대표 41.8을 기록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요. 저런 수치들이 나온 모습인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조경호 변호사님. 대선이 1대1 구도가 되면 결국에 팽팽한 이 접전 구도가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적 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선택하는 이런 선거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죠. 근데 상황이 빨리 수습하고 조기 대선 체제로 가면 이런 여론 흐름이 이제 뭐 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흐를 것으로 봤는데 이제 민주당이 당황스러운 지점은 한 달 조금 넘어서는 지점부터 추이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바뀌었다 이 정도인 거지 실제 뭐 지금 예상되는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론의 어떤 이 접전이라든가 실제 가상 대결에서의 접전 구도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접전 구도가 과연 대선이라 어떤 미래 이 투표에서 정책적 어떤 미래에 대한 대안적 국민의힘 우위를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라는 뭐 주장을 하는 게 그건 이 분석으로서 의미는 있는 거고 보수 과표집도 그것도 여론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도하거나 이건 그래서 여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응답이 없는 거고 이 추세가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의 여론 변화는 있을 것이고 실제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얼마나 잘 제시하냐. 이재명 대표가 현재 야권의 이 후보로서 독주하는 상황에서 네. 당 내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어찌 됐든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 당연히 뭐 긴장해야 되는 거고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추이가 계속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과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뭔가를 대책을 만들고 잘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당내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지금 네 사람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원장에 내려온 이후에 지금 두문 문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황을 좀 전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출마 가능성이 가장 낮으신 분이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분께서 예. 이게 야 지금 한번 봐라 상대방 이제 여권의 후보들 쭉 보면은 윤석열과 가까운 순서이다. 저한테 예. 먼저 문자가 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잘 지내시죠 이렇게. 잘 지내시죠? 네, 그래서 역시 이게 좋은 타이밍이네. 네, 뭔가 인터뷰할 이야기 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예. 잘 지내죠? 했더니 답변을 곧바로 보냈거든요. 예. 거기에서 뚝 끊어졌습니다. 이거 잘못 보냈나 싶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등판 이런- 타이밍을? 예.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이제 대선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정황들을 이런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나 등등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등판을 했을 경우 여권의 지지도를 오롯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등판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등판의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네. 아직 뭐 명확하게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이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의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입장에서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가 철회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탄핵이 만약에 뭐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대선의 시기는 빨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보수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지금은 뭐 등판하겠다고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역풍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기를 좀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